얼마 전 동남아시아 축구의 판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2019년과 2021년 SEA 게임에서 연달아 2연패를 달성한 베트남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의 1무 1패로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선 역으로 베트남을 3대2로 꺾으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3연패를 실패하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성적으로 인해서 모든 화살이 박항서 감독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베트남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트남 축구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의 선두 자리에 서는 만큼 그 입지가 확실했죠. 이러한 베트남 축구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박항서 감독의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시아 축구와 베트남 축구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얼마 전 열린 동남아시안 게임인 SEA 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우승한 사건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32년 만에 정상에 오른 쾌거를 보여준 경기였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축제 속에 정반대의 상황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2019년과 2021년 SEA 게임에서 2연패를 달성한 베트남의 이번 3연패 도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은 인도에게 3대2로 패배하면서 2연패 달성이 실패했고 인도는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베트남은 정말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민심은 거의 대부분이 박항서 감독을 데려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박항서 감독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의견 역시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에선 박 감독의 전술은 일회성일 뿐인 전술들이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방어적인 축구가 아니라 공격적인 축구를 했어야 했고 가르쳤어야 했다. 박 감독이 떠나니까 바로 이렇게 마법이 풀리는구나. 같이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박항서 감독은 수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오기 이전부터 베트남 축구의 최대 약점은 바로 수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한 축구를 생각해낸 게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죠. 이렇듯 이전과는 다른 베트남의 약점을 정확히 캐치했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즐겨 먹는 쌀국수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선수들에게 먹여서 기본적인 스태미나를 높였고 서서히 강도 높은 훈련을 강행시켜 어떤 훈련이든 쉽게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박항서 감독은 체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베트남 선수들에게 이런 지도를 아끼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축구의 결과는 박항서 감독 덕분이고 박항서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선수들이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박항서 감독이 훈련을 시켰을 때 선수들은 그 훈련을 견디기 힘들었고 대충 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박항서 감독은 모든 선수들을 집합시키고 난 뒤에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경기복, 축구화,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은 모두 너희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피와 땀인데 이 정도로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축구 선수를 하지 마라. 그럴 거면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훈련을 대충 하는 것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는 명언을 했는데 이 말에 감동한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을 믿고 열심히 훈련을 한 덕분에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축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라면 방금 박항서 감독이 한 연설의 맥락이 무언가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애국과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베트남 선수에게 말해준 것이죠. 한국인은 옛날부터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던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 스포츠 선수들은 더더욱 한국 국민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훈련은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고
지금의 한국 스포츠 역시 다방면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권위 없는 소탈한 모습이었죠. 감독이라는 권위를 놓아버리고 선수들과 아주 친근하게 교감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선수들 역시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더더욱 박항서 감독을 믿으면서 훈련과 시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조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이러한 한국인 박항서 감독의 성향 덕분에 베트남 선수들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근 베트남의 충격적인 축구 성적으로 인해서 박항서 감독을 찾는 베트남의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 박항서 감독을 모셔와라. 지금의 감독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박 감독보다 돈은 더 많이 받으면서 왜 결과는 그의 반도 못 미치는 것인가? 등등 박항서 감독을 다시 데려오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의 한 축구 전문가는 이 모든 건 지금의 베트남 축구 감독인 트루시에 감독의 책임에 있다. 그는 베트남 선수들의 성향과 베트남 축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스타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루시에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그간 일구어 놓고 발전시켜 놓은 베트남 축구를 한 번에 엎어뜨린 장본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은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납득할 만한 얘기였죠.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도 하듯 트루시에 감독은 바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축구는 공격이 최우선이고 기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지금 나는 베트남 축구를 유럽 축구처럼 강인하게 바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패배는 성장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전 감독인 박항서 감독은 오히려 베트남 축구를 퇴보시킨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수비 위주의 축구를 했고 지금의 결과는 박항서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것은 결과로 증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베트남 축구 패배의 원인은 박항서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루시에 감독의 말에 제일 화가 난 건 오히려 베트남 국민과 언론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이 뭔데 우리 박 감독님을 음해하냐? 그런 말을 하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고 난 뒤에 얘기를 해라. 타인을 비난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의견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박 감독님을 비판한 게 후회된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가 등등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죠. 이렇듯이 한국의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있어서 영웅 같은 존재로서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베트남 축구와 박항서 감독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정말 최악이군. 박 감독보다 전술도 훨씬 떨어지고 상대보다 더 많은 선수가 뛰면서도 경기를 주도하지 못해. 예선에서 골 득실 차이로 1위를 못한 것부터가 큰 실수야. 인도네시아를 만나느냐 미얀마를 만나느냐는 분명 차이가 크니까 말이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박 감독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박항서 감독이 없으니 베트남 축구 수준이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렸어. 베트남 선수들은 전과 다르게 활력도 없고 용감하지도 않았어. 골키퍼는 멍청하고 감독은 전술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 생각해보면 박 감독이 진짜 명감독이었어.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에서 베트남이 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이 패배는 매우 가슴 아픈 패배야. 박 감독 이후에 새로운 축구 시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다시 구시대 축구로 돌아와 버렸어. 박 감독님을 다시 모셔와. 그리고 트루시에 감독의 2배 넘는 연봉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박 감독님의 축구 철학은 언제나 승리 축구였어. 그래서 그는 승리했고 베트남도 승리했지. 트루시에는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지만 박 감독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군.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박 감독님의 수비적인 전술이 답답하다고 느껴서 공격적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박 감독님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